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해주셔서 저는 조금 반복되는 내용은 빼고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김수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정부에서 매번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책이 내놓아지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런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원 체계의 법률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게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스토킹, 성폭력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별개의 행위처럼 따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정부에서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가 있거나 그런 자료가 회람될 때도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성폭력 상담소 이런 스토킹과 이제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성폭력은 너무나 이제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발생되는 그런 여성폭력의 한 범주로 볼 수 있고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는 좀 친밀성과 폭력이 복합적으로 엉켜있는 그런 사례를 되게 빈번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폭력이 있고 난 이후에 가해자와 이제 평등하지 않은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상처로 남아있었던 어떤 성적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제 그것은 성폭력이었다라고 이제 뒤늦게 해석하면서 그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합의하에 어떤 성적 행위를 한 경험이 과거에 있던 관계에서 성폭력 스토킹이 발생하는 사례 등 굉장히 이렇게 친밀성과 폭력이 섞여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계에서 피해자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폭력을 인지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들이는데요. 이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신고를 번복하는 사례도 흔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친밀한 관계의 특성이 더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친밀했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겪은 폭력을 사소하다고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요인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에 상담했던 내용들을 친밀성을 기반한 폭력을 주제로 좀 세부 분석을 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이제 전현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같은 관계가 아니지만 어떤 친밀성을 기반으로 성폭력이 있었고 그런 폭력이 작동한 관계가 15.3%로 상당했어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피해자는 데이트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가해자가 이제 상사나 고용주, 교사나 교수 등 권력적 우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성적 접근과 구애를 시도하는데 이제 피해자는 이 관계를 그루밍이었다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관계가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우리 데이트 관계였다라고 할 때 수사기관은 이것을 똑같이 그냥 데이트 관계, 친밀한 관계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어떤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유사한 특성이 있지만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과 통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발제에서 역고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통계상 거의 12.7%의 피해자가 역고소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10명 중 1명이라서 굉장히 적지 않은 비율이고 이게 보통은 전반적인 어떤 성폭력에는 현재 무고나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같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 외에도 특히 스토킹이나 폭행, 절도, 주거침 및 재물손괴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양태의 역고소 사례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할 때 스토킹으로 역고소되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서 거기에 이제 다른 어떤 물리적으로 맞서다가 폭행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인데요. 오히려 이게 친밀함에 기반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조건과 취약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고소로 이제 피해자를 더 괴롭히게 되고 위축시키게 만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역고소가 또 이런 젠더 폭력을 단순히 개인 간의 치정 싸움으로 보이게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역시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취급이 되어서 불리하게 또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이런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일로 사소하게 여기는 이런 인식이 아까 이제 발제자분께서 계속 강조했듯이 저도 제일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어떤 뭐 경찰에 이제 부적절한 발언, 뭐 그냥 두 분이서 화해해라 이 정도 가지고 남자친구 신고했냐, 뭐 술을 마실 때 성관계 예상하지 못했냐 이런 식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계속 이제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늦장 대응, 소극적인 대응 이런 문제의 모든 원인이 바로 이런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성인지 감수성 제고, 인식 제고는 너무 전제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법제도 관련해서는 이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은 계속 이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매우 이제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에 대해서도 좀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얻은 신뢰나 애정을 기반으로 어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지금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요건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담 통계에서 나왔던 것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기반이 되는 어떤 통제와 억압이 임신, 피임, 성매개 감염과 같이 피해자의 재생산권을 통제하는 것으로도 이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통계를 냈을 때는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 피임 요구를 거절하거나 뭐 폭행 피해를 원치 않는 유산을 하거나 스탠싱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어떤 합의나 동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는 행위 이런 사례들을 겪은 피해자가 24.6%로 전체 상담 명수의 피해자가 그 24.6%가 이제 그런 경험을 겪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임신중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제도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법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환경, 또 빈약한 지지 자원이나 또 여성 소수자에 대한 이런 사회적 차별이 이제 피해자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인데 이렇게 취약한 피해자일수록 사실 가해자가 친밀성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그것이 이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적인 관계로 이어지지만 피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또 정말 근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적인 차별 조건의 해결 또한 친밀한 관계 폭력의 어떤 해결의 필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